이게 경력자의 포트폴리오고 경력은 다르구나. 기회가 되면 팔자. 와, 욕심이 처음에 이거는 이제 많이 두렵네요. 두렵네요. 즐겁네요. 이 포폴은 작년에 만들었는데 다시 보니 수정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포폴을 이야기를 드리면, 네, 저도 첫 페이지에는 사실 요즘 기네스나 링크드인이나 개인 그게 잘 돼 있어서 페이지에서는 이제 내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저는 핵심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각오를 담은 페이지와 제 간략한 그 각종 링크로 연결하는 페이지들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는 프로젝트 목차 소개가 있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커넥티드 카 서비스 UX UI 리뉴얼 프로젝트인데 옛날 프로젝트예요. 2019년에 시작해서 20년에 마무리를 한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2번 리뉴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되게 의미가 깊었거든요. 2번 리뉴얼을 하다 보니 저희의 그 디자인의 개선 방향을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오버뷰에서는 프로젝트의 간략한 소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유저 리서치 부분도 되게 간략하게 플로우를 정리를 했었어요. 왜냐면 데이터를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유저의 전이와 그 피처 리스트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UX 전략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UX 전략으로 내세우자라고 했고, 그 각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UX 전략을 어떻게 비주얼로 풀어내느냐에 대한 전략을 잡아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프로젝트가 단순히 디자인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도 같이 구축하는 게 한 큰 파이로 하나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왔던 경험이 있었다. 그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몇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홈 화면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리모트 기능, 그리고 그 차량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네, 그 외에 지도 기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밍까지 완료를 했다가 이제 한 꼭지점으로 끝이에요. 이야기해주세요. 저부터 말하면 사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 포트폴리오에도 이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단점을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고 장점을 얘기하면은 자기 자랑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즐겁네요. 물론 이제 사실 이 서비스 자체의 비주얼이 좋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여러 비주얼이라든지 지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잡아주셨어가지고 제가 되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규태님이 난 너무 궁금한데요, 규태님. 이게 경력자의 포트폴리오고 경력은 다르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포트폴리오 제작을 할 때 비엔스를 참고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비엔스는 대부분 두 가지 부류더라고요. 스토리 라인만 있거나 아니면 그래픽만 있거나 따라가기 어려운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장표는 이름 뭘 쓰고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 배경 지식 없어도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만드는 포인트가 있었구나. 기회가 되면 팔자 빼서 나중에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자랑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딱 느껴지는 포인트는 없는데 명사로 끝나는데 여기는 온점이 있고 여기는 온점이 없거든요. 그 기준은 뭐죠? 발견하셨네요. 발견하셨네요. 네. 원래는 다 찍었었는데 징그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애들만 방점을 찍자 이러고 찍었는데 통일성이 없었어요.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저는 하나가 되게 큼지막하고 볼드하고 크거든요. 앱 자체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힘이 확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갑자기 여백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표시됐고 글자도 굉장히 이렇게 작고 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갑자기 톤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여기가 조금 약간 흐름이 살짝 좀 달라는 느낌에서 여기가 조금 걸리긴 했었습니다. 네, 확실히 제 거 보실 때 해주셨던 말 그 포인트와 경력자의 포트폴리오 볼 때 그 포인트가 다르긴 하네요. 저는 그냥 뭐 아이디어가 어땠다 그런 관점이 주로 크게 넓게 보셨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장표의 구성은 어땠으며 그래픽은 어땠으며. 이게 근데 사실 그 요즘 지원해 주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도 보면 신입분들 포트폴리오는 그런 관점을 봐요. 맞아요. 네, 되게 이 사람의 아이디어나 이 사람의 그 생각의 흐름이 일관되나,
뭐 디자인 비주얼에 심취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려고 하는데 경력자분들 포트폴리오는 더 디테일하게, 왜냐면 한 장 한 장이 이제 나의 PR이고 이거 자체가 내 디자인이 되는 거니까. 디자인 프로젝트는 5명, 10명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 디자인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포폴은 정말 내 디자인이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원하는 게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실무자 분들이랑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대학교나 신입 주니어 분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신입했을 때의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두 번째로 넣었었던 거는 저도 이제 비주얼을 좀 보여주고 싶다. 나도 웹사이트를 할 줄 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거는 AU 쇼핑몰 신규 구축 프로젝트로 이것도 이제 디오톤 비엔스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필드 리서치와 쉐도잉을 했었던 경험이 되게 커요. 왜냐면 이게 온라인에서 구매를 잘 안 하는 수트라는 양복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경험이 되게 강렬했고, 그 오프라인 경험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서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이제 UX 전략을 잡았었고요. 이 프로젝트는 컨셉이 되게 컨셉티컬한 프로젝트예요. AU라는 상호명은 이제 고객사에서 지정을 해서 가지고 와주셨던 거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우리의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컨셉을 녹이냐라고 해서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가 Advisor for You라고 해서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드바이저 같은 서비스입니다 였어요. 그게 수트라는 거는 사실 되게 테일러들이 되게 설명을 해주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모르는 용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언해줄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걸 가지고 갔고요. 서비스와 덧불어서 이제 비주얼 전략이 나오게 됐습니다. 비주얼 전략으로 이제 비주얼 스타일을 구성을 했고요. 확실히 앞에 프로젝트랑 다르게 좀 비주얼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스크린으로 셀렉트 샵이나 그 샵, 스타일 파인더, 커스텀 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이 안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관여했었던 컨피규레이터라고 이제 수트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이제 모바일 컨피규레이터로 돌릴 때 어떤 고민으로 제가 힘들었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대로 녹이려고 했습니다. 확실히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가서 필드 리서치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언급조차 안 된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랄까? 언급만 했어요. 언급만 했네. 아, 여기 언급만. 그래서 앞에 되게 UX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게 탄탄하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보여지지 않은 게 조금은 안타까운 거. 왜냐면은 보통 물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긴 하겠지만 필드 리서치라든지 뭐 섀도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경우는 되게 없죠. 그리고 그만큼 사용자의 그런 보이스라든지 아니면 시장 현황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쉬운 포인트? 이때 리서치 문서가 450장이 나왔었어요. 너무 많은 양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와, 욕심이.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이제 많이 줄인 거고요. 처음에 초안 버전은 리서치만 5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겠다인데 이제 이거를 한 장 얘랑 얘만 지울까?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그러면 흐름이 또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빼자. 데이터는 빼자. 그래서 걷어냈었던 기억입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말씀대로 다시 넣어야겠어요. 피트님 어떠세요? 이 프로젝트는 경은 책임님이 아직 자식인 것 같긴 해요.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은 리서치가 빠졌는데도 내용이 꽤 많은 편이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뒷단에 있는 비주얼들이 사실 자기가 다 했던 거니까 직접 하셨던 거니까 이걸 빼기 너무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게 프로젝트 중에 하나 했던 게 의류 관련된 쇼핑몰을 해봤었는데 이게 리서치를 하고 다른 사이트와 다른 경험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거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라면 나 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그런 포인트가 되게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은 심취하게 돼요. 네, 왜냐면 리서치를 되게 열심히 하셨고 구매하는 패턴이라든지 플로우가 확실히 다르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는 애정이 깊을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겠구나. 여기 모바일 부분 페이지에서 아까
구두로 설명해 주실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려 노력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지금 쓱 보면 모를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다. 왜냐면 이게 문제를 지금 얘기를 드리면 이 페이지에서의 이 넓이로 보여주는 거를 이제 모바일로 가면 제약이 사이즈 제약이잖아요. 근데 눌렀을 때 실시간으로 이게 반영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보기도 스크롤해서 보여줘야 되고 어떤 걸 커스텀하고 있다는 그 스텝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면서 가격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매 버튼도 노출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꾸겨 넣느냐에 대한 그리고 플로우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그걸 정리를 해봐야지. 이참에 어디 가려고 이참에 한번 어디 가려고 이참에 정리를 해. 제 거는 드디어. 굉장히 짧습니다. 한 장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자면은 한 장으로 나의 모든 거를 다 표현할 수 아닙니다, 있다. 아닙니다. 나는 조이콘의 이승우 수석이다. 제일 나빠. 달라. 아주 날 죽이는구나 그냥. 아무래도 제가 그 모션 쪽에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자동차는 좋아하는데 운전은 싫어해요. 모터쇼도 꽤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UI, UX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클러스터라든지 이 센터페시아 이런 쪽이었었고 이제 클러스터를 굉장히 그때 당시 좀 관심이 봤어서 개인 작업물로 좀 약간 미래 클러스터의 프로토타입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개인 프로젝트인 거죠. 사실은 UX나 이런 것들은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테스트? 제 재미를 위해서 좀 했던 거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막 UX의 사용성 이것보다도 한참 미래 얘기니까 좀 더 플로우라든지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 프로젝트의 플로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떤 자동차 주행을 해야 되고 정말 손도 까딱 안 하는 그냥 경험인 거죠. 앉아서 목적지 얘기하고 그럼 자율주행으로 자동차가 가고 목적지 도착하면은 자유롭게 주차해주는 그런 전체적인 플로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노래도 듣고 하는 그런 플로우의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되게 부끄럽네요. 저희도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부끄럽네. 남의 거 얘기할 때나 좋았지. 저도 그 시작할 때 딱 그 마음이었어요. 사실 여기에 들어간 3D도 직접 보신 네, 차 3도 직접 했고 뒤에 있는 그런 이 배경들도 사실 각각의 배경인데 다 한 톤으로 다시 다 합성 이런 것들 다 하고 네. 방금 영상 끊긴 거 봤어요? 영상? 되게 사실 뭐 좀 이렇게 네. 저 고양이도 합성한 거고 자동차 아까 그 모델링은 네, 저겁니다. 3D를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소스를 이제 그런 식으로 렌더링해서 돌린 거죠. 그리고 한번 급하게 이거는 그냥 브랜딩도 한번 해보고 네. 네, 이런 프로토타입의 GUI, UI, UX가 들어간 컨셉 영상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멋에 올인을 했으니까요. 흔히 말하는 때깔이 맞아. 물론 저도 너무 조그마긴 했지만 에펙이니 C4D니 이런 걸 해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까 장표에서 그 표지에서 잠깐 봤는데 한 달 정도 쓰셨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에. 네, 한 달 좀 안 됐어요. 네. 퇴근하고 그냥 시험 이게- 재미로 그냥. 그래서 저는 영상이 정말 짧게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퀄리티인가? 렌더링만 한 달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았고 저는 영상 보면서 느꼈던 게 승윤서님이 인터랙션 익스피리언스를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모션감이라든지 그리고 그때는 UX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5년 전, 6년 전에 고민했던 그 당시의 미래의 자동차의 클러스터잖아요. 그럼 되게 되게 많은 걸 고민하셨고 그런 많은 포인트들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다른 기업에서 보여주는 그런 미래형 클러스터들을 보여주는 컨셉들과
많은 부분에서 겹쳐 있는 게 보여지니까 되게 설득력 있다. 프로토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신다? 비난을 해줘. 이걸 보면 비주얼 때깔이 너무 좋으니까 기획은 어땠을까? 이게 궁금해져서 기획 관련된 뽀뽀리 있으면 정말 재밌게 봤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인터랙션이 단순히 움직임을 구현하다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다잖아요. 상호작용하다라는 것 자체가 상태값을 실시간으로 잘 보여줘야 되는 게 근거가 있는데 잘 보여진 것 같아서 그냥 영상 뽀뽀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 이래서 UX, UI의 인터랙션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구나 이 느낌이 확 드는 뽀뽀리인 것 같아요. 저 당시에 이제 기획은 되게 얕았죠, 사실은. 제 상상에 기반이고, 물론 찾아보긴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다른 뭐 현대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아니면 저기 BMW 이런 데에서 어떤 식으로 미래의 자동차나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지도 많이 이제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봐서 하긴 했었고, 지금 보면 되게 그래도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딱 두 장으로 구성된 건가요? 보통 모션 그래픽 영상 그 포트폴리오들이 길지가 않아요. 몇 장으로 그냥 끝나거든요. 왜냐면 영상 포트폴리오 영상이 사실은 주기 때문에, 물론 기획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떤 거는 뭐 카피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넣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영상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장으로 갖고 왔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작성하시던 분이었으니까 제 거는 글이 많아 보일 수밖에 없는 글이 10배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줄여서 2장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저는 누군가하고 뽀뽀를 이렇게 공유한 게 처음이거든요. 제 친구들하고도 같이 안 봐요. 왜냐면 서로의 시부를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서로 잘 안 보는데, 일단 저희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상사분들과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보고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보고, 제가 어제 그 수정하면서 들었던 걱정이 뭐였냐면 수정이 갔는데도 별로라 하시면 어떡하지? 다행히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 약간의 안도가 있네요. 확실히 되게 팀원들을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11년 전에서 지금의 포트폴리오까지 오는데 11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두 분은 뷰트님은 4개월 만에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돼서 왔고, 경훈채님은 저랑 같이 그 4년 4개월 한 5년 전에 포트폴리오인데 5년 만에 사실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프로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셨던 걸 보고 다 나보다 뛰어난 것 같다. 다 나보다 뛰어난 것 같고, 그래서 리더로서 잘 뽑았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 것도 보여주면서 어쨌건 피드백을 들으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 물론 되게 사실 재밌는 것보다 창피함이 더 크긴 했지만 저도 누군가한테 보여주지 않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저희 3명의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밌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자주 들고 올 테니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